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속담 명언 고사성어 049강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079번 Fine feathers make fine birds라는 표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프랑스 속담입니다. Fine feathers, 아름다운 깃털이 make fine birds, 아름다운 새를 만든다고 해석되는데 clothes make the man이라고 해도 같은 의미가 됩니다. 옷이 사람을 만든다. 이 속담은 이 문장으로 설명됩니다. Smart, elegant clothes, 스마트하고 고상한 옷은 can make people, 사람들이 look attractive, 매력적으로 보이도록 만들어줄 수 있다는 거죠. 비록 사람들이 스마트하고 고상한 복장이 없이 매력적으로 보이지 않을 수 있겠지만 이런 거 입으면 매력적으로 보인다. 이게 smart, elegant clothes가 뭐죠? Fine feathers, 좋은 옷입니다. attractive는 fine birds로 연결해서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이와 같은 취지의 우리말 속담에 이런 게 있죠. 밥이 분이요 옷이 날개다. 여기서 분이라고 하는 것은 화장할 때 바르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음식을 잘 먹어야지 혈색이 돌아서 분 바른 것처럼 곱게 보이고 옷을 잘 입어야지 인물이 더 돋보인다는 말이죠. 그래서 옷이 날개다라는 이 말은 날개의 목적은 위로 훨훨 날아오르는 데 있는 것이니까 더 나은 삶을 위해서는 옷에 투자를 해야 한다고도 해석해 봅니다. 중요한 사람들을 만나서 그 자리로 올라서려면은 그들과 어울릴 차림을 갖추는 것도 필요하다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못 입어 잘난 놈 없고 잘 입어 못난 놈 없다라는 우리말 속담이 있습니다. 잘나 보이려면 옷을 잘 입어야 된다. 클로즈, 옷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관점이네요. 입은 거지는 먹어도 벗은 거지는 못 얻어먹는다라는 속담도 있습니다. 거지도 얻어먹으려면 옷을 잘 입어야 된다. 클로즈가 중요하다. 옷은 깨끗한 것을 귀하게 여길 것이지 화려한 것을 귀하게 여기지 말라는 우리말 속담도 있습니다. 자, 이것과 관점을 비슷하게 하는 이런 말들이죠. 비싼 옷은 정신의 가난을 드러낸다. 라틴 속담입니다. 옷을 비싸게 입은 사람들은 정신적으로 뭔가 약간 부족한 면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다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좋아하는 것은 옷의 다채로움이 아니라 정신의 다채로움이다라고 하는 것. 예? 정신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거죠. 1678년 프랑스 시인 장 드 라퐁땡이 남긴 명언입니다. 사람은 속을, 정신을 보고 판단해야지 외양을 보고 겉모습을 입은 거 보고 판단해서는 안 된다도 라퐁땡이 남긴 명언입니다. 실속을 제대로 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는 거죠. 자주색 옷을 입더라도 원숭이는 원숭이다. 에라스무스가 우신 예찬에서 남긴 명언입니다. 우신이 뭐냐? 어리석은 신을 예찬하는 것이 우신 예찬. 한바탕 웃을 수 있는 풍자의 형식을 빌려서 사람들의 풍속을 비판하고 악습과 폐단을 교화하고 충고하고자 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우신예찬에. 여기서 자주색이라고 하는 것은 황제가 입는 옷 색깔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황제 옷을 원숭이한테 입혀봤자 원숭이가 황제 되는 건 아니죠? 원숭이는 원숭이다. Don't judge a book by its cover. 표지를 보고 책을 판단하지 마라. 표지가 뭐냐? Fine feathers죠. 겉모습 보고 판단하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All is not gold that glitters라는 문장도 있죠. 반짝거린다고 다 금은 아니다. 반짝거리는 것은 뭡니까? 아름다운 깃털로 연결해서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옷이 사람을 만든다. Clothes make the man이죠. 옷이 사람을 만든다. 이게 고대 그리스 속담이었는데 에라스무스가 격언집인 에디지스에서 인용을 했습니다. 멀쩡한 사람도, 멀쩡한 신사도 예비군복을 입으면 언행이 점잖지 못해지고 유니폼, 군복, 교복, 의사의 흰 가운 이런 것을 입으면 그에 걸맞은 행동을 하게 되는 거죠. 옷이 사람을 만든다. 재단사가 위대한 군주를 만든다는 라틴 속담이 있습니다. 재단사가 뭐예요? 옷 만드는 사람이죠. 자, 그러니까 위대한 군주는 옷도 신경 써서 만들었다라고 이해해 보는 게 좋겠어요. 늘 잘 차려입어라. 구걸할 때조차도 인도 속담입니다. 이게 입은 거지는 먹어도 벗은 거지는 못 얻어먹는다는 것과 같은 관점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네요. 잘 차려입어야지 구걸도 잘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따라 해진 옷은 신용을 갉아먹는다. 이탈리아 속담입니다. 자, 그러니까 좋은 옷을 입어야지 신용이 쌓인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네요. 옷이 그만큼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네요. 음식은 너의 취향대로 먹되 옷은 다른 이들의 취향대로 입어야 한다. 페르시아 속담인데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옷은 자기 생각대로가 아니라 남의 신경을 써서 입어야지 옷이라고 하는 겁니다. 옷에 따라 환대를 받고 마음에 따라 배웅을 받는다라는 러시아 속담이 있습니다. 옷을 잘 입으면 어서 오세요가 되는데 나중에 배웅을 잘 받으려면 마음 씀씀이가 중요하지 옷이 중요한 것은 아니라고 하는 거네요. 자, 그리고
내 나라에서는 내 이름이, 외국에서는 내 옷이 나를 드러낸다라는 자, 유대인들의 히브리 속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잘 아는 사람끼리는 내 이름으로 알려지는데 모르는 사람한테는 내 옷이 나를 드러낸다라고 하는 거. 우리가 아는 사람은 그 덕을 존경하지만 아는 사람은 내 나라, 모르는 사람은 외국에서는 그 옷을 보고 이렇게 사람을 판단하고 옷을 살펴본다라고 하는 것이 중국 속담입니다. 자, 그럼 여기에서 앙뚜앙 드 생텍쥐베리의 어린 왕자의 이야기의 일부를 소개해 봅니다. 하늘에는 너무 작아서 망원경을 통해서도 보기 어려운 별들이 많이 있습니다. 천문학자가 그런 별을 발견하면 이름을 지어주지 않고 그저 번호만 매겼습니다. 이를테면 소행성 325호 이런 식으로 부르는 것이었습니다. 어린 왕자가 살던 별은 소행성 B612호로 생각되었습니다. 이 소행성은 1909년에 터키의 한 천문학자에 의해서 망원경으로 단 한 번 관찰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 천문학자가 국제천문학회에서 자기가 그 별을 발견한 사실을 발표했을 때에 아무도 그의 말을 믿어주지 않았습니다. 그의 옷차림이 문제였던 겁니다. 그는 터키 전통 의상을 입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소행성 B612호 입장에서는 다행스럽게도 터키의 통치자가 국민들이 유럽식 양복을 입어야 한다. 이를 어기면 사형에 처한다는 법을 만들었습니다. 그리하여 1920년에 그 천문학자는 인상적이고 고상한 스타일의 멋진 양복을 입고 다시 그 별의 존재를 입증했습니다. 이번에는 모든 사람들이 그의 보고서를 인정했습니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자, 이것은 겉만 보고 판단하는 편견에 대한 이야기이지만은 뒤집어 생각해 보면은 그럴듯한 이 차림새가 꽤 크게 작용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인간 생활의 세 가지 요소를 의식주라고 하죠. 영어로는 food, clothing and shelter입니다. 자, 여기서 동양에서는 의가 맨 앞에 오죠. 옷이. 겉모습을, 서양에서는 food, 먹을 것이 맨 먼저 오죠. 그래서 서양에서는 실용적으로 먹는 것을 좀 더 우선한다는 생각을 저는 해봤습니다. 자, 그럼 이번 시간에는 fine feathers make fine birds, 옷이 날개다라는 속담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여기서 저는 나는 깔끔하게 옷을 잘 입고 남의 옷차림이 썩 좋지 않다면은 겉모습보다는 내면을 보는 눈을 우리는 가져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신지요? 자, 그러면 지금까지 영손이가 말씀드렸습니다. 다음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고맙습니다.